그래서 영국은 실제로 무려 80년에 걸쳐서 16만 명의 범죄자를 호주로 보냅니다. 영국은 당시에 반드시 저 호주 식민지 개척을 성공해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반드시 1700년대 180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당시 기술이 좋아졌어. 좋아. 인구도 늘어나. 이민자도 영국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영국 내부에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불황자, 노숙자, 도둑놈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빵 몇 개 훔쳤다? 그러면 얘는 교도소고 뭐고 간에 보내봤자 관리감독 안 된다. 그냥 죽여라. 교도소도 감당이 안 되고 사회의 어떤 사법적인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사형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안 그래도 많고 실제 불황자와 거린들이 또 넘쳐 흐르는데 또 이 양반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니까 교도소에 일일이 수감시킬 그게 안 되는 거야.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편의주의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차라리 식민지 개척할 때 강제노동을 시킬까? 그냥 죽일 바엔 식민지 개척 강제노동 고고? 이런 발상이 나온 거야. 어차피 지금 호주 같은데 이런 데는 식민지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커 저기가 지금 호주가.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을 그냥 죽이거나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영국 섬에서 관리하거나 이럴 바에는 그냥 보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호주로 이제 보낸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일단은 범죄자면은 사형을 다 때린 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사형을 일일이 다 때리는 건 좀 에바지 솔직히. 그 사형을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가 꽉 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무역 같은 거 좋아하던 나라잖아요. 무역을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영국 섬에 항구나 항만건설에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영국 섬의 항만건설이나 항구건설에 이제 범죄자들을 투입시켜요. 그리고 밤에는 감옥선에 때려박습니다. 저 감옥선이라고 해요. 배가 감옥인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차피 저 배 주변에서 이제 노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감옥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배에서 이제 관리를 했던 거죠. 네, 사진을 몇 개 갖고 왔는데 1850년대부터 호주에서도 사용했었어요. 이 감옥선을. 이 감옥선이래 이게. 뭔가 겉으로 볼 땐 딱히 뭐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관리하기 뭐 쉬워 보이나? 배에서 재우는 거야 범죄자들을. 그리고 해 뜨면 꺼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한 몇십 미터 근방에서 이제 노동 졸라 시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관리도 안 되고 개판인 거야. 전염병도 너무 빨리 퍼지고 누가 병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도 관리가 안 되고 위생 상태도 구대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생각을 한 거지.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그건 있었어. 감옥선에 들어간 사람들이 범죄가 좀 애매한 거 있죠. 뭐 빵 몇 조각을 훔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범죄자긴 범죄자인데 빵 몇 조각밖에 안 훔친 애들이고. 그렇다고 감옥에 계속 두자니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자니 또 사회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고.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 할 바에 그냥 호주로 보내버리자. 레알 식민지 개척에 얘네를 쓰지 아까우니까. 영국의 발상은 이런 거였던 거죠. 어차피 호주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곳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앞으로 당시 1700, 1800년 되면 얼마나 식민지 가지고 뒤져라 싸울 때입니까?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서로 내 식민지다 이 새끼야. 배 함부로 몰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 하면서 뒤져라 싸울 때잖아요. 지들끼리. 그 대항해 시대 그 국가들끼리 그죠? 그때 영국이 아시아의 식민지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영국령 인도 제국도 이제 만들어갈 개주장을 부리고 있었고 이 아시아 식민지를 가려면 당시엔 수에즈 운하가 없었잖아. 호주가 그나마 영국보단 가까운 거예요. 호주가. 이것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영국 섬보단 가깝잖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도 언젠가는 저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쪽에서도 식민지를 가지려고 연병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다른 서구해왕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로 또 싸울 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싸울 때는 분명히 언젠가 온다. 그러면 그 싸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자, 군수물자, 군인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기는 있어야 된다. 어디에? 아시아랑 가까운 곳에. 그게 바로 호주다. 이 말이야. 영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그런 병참기지로 이제 좀 선점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영국 항구에 실어놨던 재워놓고 깨면 일시키던 수많은 감옥선에 타고 있던 이 죄수들을 호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서구열강들이 호주에 관심이 없을 때 1787년 지들 멋대로 선포해요. 호주는 대영 제국의 영토다. 지들 혼자 선포해. 다른 나라들이 뭐 저기 뭐 개털 아무것도 없는데 먹어 이 새끼라. 먹든가 말든가 저기 뭐 개털 뭐 있는 것도 없던데 뭐 처먹든가 말고 내버려 두자 그냥. 그랬던 거죠. 그리고 몇 달 뒤였던 1788년 1월 11척의 배
감옥선도 포함이 되어서 현재의 시드니에 도착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호주 원주민들과 영국의 군인들 그리고 영국의 범죄자들 박터지게 싸울 일이 기다리고 있었겠네요. 1788년 1월 26일에 영국의 배들이 처음으로 호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시드니에. 그거 아세요? 호주의 국가 공휴일 호주의 날이 있어요. 매년 1월 26일. 그거 저 날이야. 호주의 원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이제 호주의 날이에요, 지금. 자, 11척의 배 1,50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700명이 죄수였대. 그러면 나머지 한 800명은 죄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일단 1,500명이 내렸습니다. 700명의 죄수들을 이제 동원해서 유배지를 일단 건설해야겠죠. 무려 1788년부터 1868년까지 무려 80년간 영국에 있던 죄수들을 16만 명이나 호주로 이동시킵니다. 솔직히 별것도 아니었어. 이 16만 명이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 영국 안에서 일 안 하고 밖에서 노숙자처럼 있거나 이제 뭐 불황인, 노숙자, 홈리스 이런 사람들 있죠. 길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영국이. 야, 너 길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 들어가 하고도 감옥선에 집어쳐넣고 막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16만 명을 호구 잡아서 80년간 호주로 16만 명이나 보냈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이 16만 명이 호주에 비료 뿌리고 땅 개간하고 땅 평탄화 작업하고 삽질하고 건물 짓고 이제 개삽질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렇게 지금의 호주에서 그렇게 유명한 시드니 그리고 여기 좀 밑쪽에 멜버른이랑 시드니를 영국이 가장 먼저 개발하고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요 영국인들이 이제 밀가루 먹잖아요. 빵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밀부터 재배하도록 밥부터 갈아요. 그리고 양도 주워와. 양도 어디서 주워오고 소도 가져오고 원래 그 호주에 없던 것들을 이제 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앵거스 소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블랙 앵거스라고 부르는 그 검은 소 있죠. 검은 소. 원래 이 앵거스라는 소가 블랙 앵거스만 앵거스가 아니에요. 검은 소가 이게 앵거스라는 품종이랑 다른 소랑 뭐 교잡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블랙 앵거스가 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앵거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고기가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랑 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기 나오는 양 자체가 미국이랑 호주에서 많이 키우죠, 그죠? 그렇게 소도 풀고 양도 풀고 키우고 이제 그러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 소 풀고 양 풀어놓고 이제 또 양치기 소년들하고 이제 소치기는 카우보이들 이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으로 침범을 할 거 아니에요. 트러블이 생기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원주민들하고, 그지? 문제는 굳이 건드려. 꼭 그 가만히 있는 원주민들을 굳이 구태여 그 벌집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건드리는 거야, 얘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 1800년대에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에 양반이, 선비가 지금 현재 2022년에 대한민국 꼬라지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유... 에헤, 어허, 저거 여자 저 아녀자들이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어허, 남자들이 어디서 저렇게 여자를, 어허, 아마 그럴걸요? 그것처럼 1800년대 초중반에 호주에 이주했던 영국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당시의 상식이 지금의 상식이랑 많이 다르잖아. 범죄에 대해서도 정말 쉽게 생각하고 교육기라던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초반에 범죄였던 사람들이 끌고 간 거 아니야?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도 받고 또 그리고 이민자로서 일도 열심히 할 열정이 있고 사업자들도 많이 가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범죄자였어요. 진짜. 문제는 이 범죄자들 16만 명 끌고 갔댔잖아요. 대부분이 남자인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나이가 20대 30대가 됐잖아. 근데 결혼을 못하는 거야. 성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은 부족하고 지들이 일 많이 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원주민 애기들 납치해가지고 자기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충 키운 다음에 야 일해 하고서 원주민 애기한테 저 아동 노동 착취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호주 보면은 요 맨 밑에 태즈메이니아주 보이세요? 여기 섬 뉴질랜드 요 옆에 호주 바로 아래에 여기가 태즈메이니아주인데 여기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요 태즈메이니아에만 살던 원주민이 따로 있었어요. 100% 사라집니다. 없어요 이제. 태즈메이니아의 출신 원주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학살당하고 폭행당하고 전염병 걸리고 이러면서 다 죽어요. 1도 없어 진짜 1도. 한
명도 없대요. 이제 영국이 지금 170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호주에 들어온 다음에 1900년대 초까지면 한 120년 걸린 거거든요. 120년 동안 호주에 전체의 한 30만에서 70만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원주민의 인구들이 120년 만에 1900년대 초 가면은 5만에서 9만으로 줍니다. 자, 예를 들어 70만이 있었는데 9만이 됐다고 칩시다. 이거 몇 퍼센트 날아간 거예요? 87%가 증발했단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5,100만 명 중에 4,437만 명이 증발했다고 생각해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날아간 거거든요, 진짜로. 이런 짓거리를 영국에 했던 거죠, 과거에. 나중 가서 이것도 원주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도 왜 나온 거냐면은 영국에 이제 종교인들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던가 청교도 아니면 성공회 이 관계자들이 호주에 선교를 한다거나 뭐 여러모로 이제 오잖아, 보통. 그거를 왔더만 딱 원주민들한테 하는 꼬라지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성공회라던가 이런 성직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섬까지 이게 얘기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지. 영국 섬이 여기 있는데 지금 호주가 여기 있잖아. 워낙에 멀리 있으니까 소식도 잘 안 들리는 거야.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인권 얘기도 나오고 노예제도도 폐지되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저 멀리 있는 호주 같은 데서는 그게 또 잘 안 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영국 정부가 이거 종교인 얘네들 하여튼 또 유난 떨고 또 난리친다, 씨부레 또 귀찮게 한다 이러면서 어거지로 원주민 보호주의 정책을 어거지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 1800년대 초중반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노예제도 폐지를 한창 할 때였고 인권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영국의 정치꾼들한테도 그래 우리도 인권을 수호하고 좋아하고 원주민들도 보호하고 이런 거 좋지, 이게 영국의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또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준 거지. 그러더니 한다는 짓이 원주민들을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격리를 시키고 생활하게 합니다. 미국도 원주민들을 원주민 보호구역에다가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너네 나오지 마, 거기서 살아. 뭐 지금이야 왔다 갔다 왕래를 이제 자유롭게 하지만 원주민분들이 과거에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것도 잘 안 됐었어요. 박아놓고서 그냥 보호를 빙자한 어떤 격리를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 호주로 이주된 그 영국 범죄자 출신들 그리고 뭐 영국 공무원이나 군인들 입장에서는 저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하급 아랫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막대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나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막 지들 멋대로 사람 죽이든 겁탈하든 강간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그런 거 안 붙잡히면 그만이니까 막 그랬던 거지 그동안. 자, 이제는 영국 정부 주도하에 원주민을 보호를 빙자한 격리를 시작하면서 범죄들은 정말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근데 한편으로 단점은요, 원주민들이 감시받고 이제 가둬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원래 뭘 했다 그랬어요. 1700년대 중반까지 후반까지만 해도 원래 그때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야. 수렵 채집 방식으로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원주민 보호구역 밖으로 못 나가잖아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원주민 보호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기관들이 갑자기 야 니네 호주 원주민들 너네도 이제 농사지어, 소도 줄게, 소도 잡아가지고 저 도축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먹어, 이러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리고 원주민들끼리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원주민이랑 백인들이 결혼을 어거지로 하게 만들었어요. 이 짓을 무려 1930년대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정말로. 그죠? 옛날에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생각이 사람들이. 자, 어찌됐든 이런 짓거리를 하던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1850년 영국 의회는 호주가 주가 여러 개죠. 자, 각자의 주마다 자치권 알아서 줄 테니까 법률도 알아서 니네 재정에서 누려, 이렇게 혜택을 줘요. 안 그러면 이제 민심을 안 잡힐 것 같은 거. 민심이 얘네 입장에서는 야 영국 본국 니네 우리한테 자치권 안 줘? 아니 우리가 얼마나 너네를 위해서 세금도 싸다 바치고 진짜 열심히 사는데 아니 우리한테 이 정도의 법률 자치권도 안 주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줘? 저런 호주의 식민지들이 생기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랑 국가가 갈라졌단 말이야. 영국 섬에 있던 영국 본국은 저 호주라는 곳을 미국처럼 갈라지게 내버려두고 싶진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치권을 줄 수밖에 없던 거야.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호주가 지금 풀네임이 뭐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입니다. 연방이에요. 연방. 각 주들이 합쳐진 형태야. 대신 이제 대영제국 본국이 외교와 국제통상 이런 거는 본국이 한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고. 그리고 영국 본국이 이제 세금 뜯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식민지 애들한테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치권도 주고 얘네들이 영국 본국한테 갈라지겠다고만 개 연병 안 떨면 영국 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까지 너네가 진짜 자유롭게 여러모로 니네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법이 굳이
이거 니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살아 이제 그랬던 거죠. 원래 이미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산업도 가동할 만치 가동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식민지 지역 중에 더 획기적으로 그 이상으로 빨아먹을 게 없어요. 기존에 빨아먹던 대로 빨아먹는 거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식민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번창이 생겨야 국가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지.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본국도 이제 저렇게까지 풀어줬던 거지, 호주를. 자, 1820에서 30년대까지 이제 영국의 범죄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국인 부자, 자본가, 그리고 영국인 평민들, 일반인들도 대거 호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어떻게든 이민을 가게끔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요. 영국 정부가 어떻게든 호주에 많이 가서 살으라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국민들한테. 당시에 어떤 혜택을 줬냐면, 만약에 영국인이고 영국 섬에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갔다, 이주를 했다, 그러면 너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찰에 비례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특권을 줬어요. 아예 돈을 많이 들고 가가지고 제대로 호주에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가라 이 말이야. 돈 조금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영국은 특히나 어떤 게 있었냐면, 문화적으로 부자면 부자일수록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인 권위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찐 부자라고 여겼어요. 당시 영국 인식이 그랬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적어도 현찰이 몇십조 아니 몇백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영국인들은 당시에 1800년대에 영국인들은 자본금이 많고 부자면 네가 그만큼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을 해봐. 요런 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토지, 자본금이 많은 만큼 호주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영국인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부의 상징, 그런 마인드가 이제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영국의 범죄자들 16만 명 끌고 갔댔죠. 그 사람들도 솔직한 얘기로 16만 명을 어거지로 여기다 보냈다 한들 영국이 본인들의 세금을 털어서 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 정부는 호주로 이주간 자본가들이 알아서 이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네 부자들이 호주에 가면 저 범죄자들을 니네가 돈 주고 인건비로 쓰든 관리를 하든 알아서 해. 쟤네 어차피 범죄자 출신들이라서 인건비도 싸거든. 쟤네들을 노동력으로 좀 잘 구슬리고 애들 좀 사회에 동화시켜서 좀 일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좀 가르쳐서 노동력으로 좀 써줘. 너네가 자본가들이, 부자들이 가서 호주에. 그래서 실제로 자본가들이 호주에 이민을 많이 오고 이주를 많이 오면서 범죄자들을 노동력으로 많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근데 호주 인구가 안 느는 거야. 실제 영국에서 조사한 거를 봤는데 1800년대의 호주의 인구가 35만 명이었어요. 30년 지나도 35만 명대야. 그냥 자본가들만 그냥 간 거죠, 추가로. 안 느는 거죠. 이주를 많이 하지도 않고, 이주한 사람들이 애를 뭐 많이 낳는 것도 아니었고, 어제 그랬던 거지. 근데 자본가들이 이제 가서 농사를 짓든 소를 키우든 양을 키워서 이제 양모를 얻어내든 이런 걸 하려면 인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호주 내의 영국인 남녀 성비가 8대2였단 말이에요. 남자만 엄청 많고 여자가 너무 없으니까 남자들 중에 특히 다 범죄자 출신들은 막 그 여자들 겁탈하고 원주민들 막 그랬다 그랬잖아. 그리고 거기 호주의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군대들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 군대도 대부분 남자고. 이런 것들을 싹 다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호주까지 이민을 가겠습니까? 호주 가봤자 거기 남자들밖에 없대. 결혼하기도 힘들대. 노동력은 여자보단 남자였거든요. 노동을 많이 하고 힘을 잘 쓰려면 무조건 그 시대는 남자가 답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잘 안 가잖아. 거기에 여자들이 없고. 그러니까 누가 호주에 이민을 가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결혼도 못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당시에 영국에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 총각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호주 가면 진짜 결혼도 못하고 뒤진다, 이런 뭐 소리까지 들리면은 절대로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영국이 추가로 미혼 여성들한테만 호주로 이주하면 돈을 준다면서 이주 장려금을 주기 시작해요.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 호주에 이주를 하면은 돈을 주겠다, 요런 것까지 한 거야. 완전히 어떻게든 호주를 살려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 드디어 영국인 일반 서민 가정들도 우리 딸이 있는데 얘 데리고 가면 돈 준다더라. 저 미혼 여성이에요. 저 혼자 왔어요. 돈 주세요. 저 이제 여기 터잡고 살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이제 이주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영국인 일반 서민들도 호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죠. 저 때부터. 아까 뭐라고 했어? 인구가 안 늘었다 그랬죠. 30년 동안. 갑자기 1850년대 74만 명이 됩니다. 드디어 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자들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왜? 이 이주를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범죄자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여기 치안을 뭘 믿고 호주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겠느냐. 범죄자 좀 그만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상 범죄자를 많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1804년인데 캐슬 힐이라는 도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영국이 데려간 그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일으킨 게 있어요. 그리고 저 호주의 캐슬 힐이라는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저 죄수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었어요. 1798년에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했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군대에 잡혀서 호주로 보내진 사람들. 그래서 호주에 아일랜드계도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이야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아예 독립했지만 그때는 뭐 이제 반대가 심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호주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을 영국 본국에서 보내는 게 좋은 거지 당연히. 그지? 그렇게 1853년 서부는 보내겠지만 동부는 아예 폐지하겠다. 동부로 범죄자 수송 계획을 다 폐지시켜요. 영국 정부가. 서부만 보냈다 이거지. 왜냐면 서부가 개발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1868년 아예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868년부터는 서부구 동부구 간에 그 어느 곳에도 영국이 범죄자를 호주에다가 계속 보내고 그런 건 올스탑 된 거예요. 올스탑.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호주 사람들은 싹 다 무슨 대부분 범죄자의 후손이다. 이런 똥글, 커뮤 똥글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나처럼 면상이랑 이름을 까고 똥글을 쓰든가. 똥글 너무 믿지 마세요. 자, 그렇게 호주의 인구가 대부분 영국이나 다른 유럽 지역에서 이주를 오는 사람들이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호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인들이 굳이 호주로 갈 건 아니었나 봐요. 흑인들을 일부러 호주로 보낼 계획도 없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있던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다시 보내려고 했었단 말이야. 미국이랑 영국이 둘 다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요거 이제 간다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편에 잘 나와 있는데 영국이랑 미국인 1800년대 되면서 이제 이 흑인들을 자기들이 이제 괜히 같이 섞여 살고 자유롭게 동등한 입장에서 살기 싫으니까 다 그냥 원래 고향이었던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로 보내버리려고 막 그랬었어요. 동물 취급하는 거야. 동물. 독수리나 동물 같은 거 야생동물 잡아다가 자연으로 돌아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었단 말이야. 방생하듯이 무슨 흑인 노예로 지들이 끌고 와가지고 3대 4대째 미국에서 살고 영국에서 살고 유럽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중국인, 인도 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1901년부터 줄여서 백호주의라고 하는 백인 호주 정책이라는 걸 호주가 하기 시작합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